자, 2교시 계속 이어서 전반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그림을 다시 한번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잘 한번 봅니다. 자, 1과 1.5 빛의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1점에서 1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면 안 돼. 1에서 1점으로 가는 건 아까 별 문제 없었는데 1점에서 1로 유리에서 공기로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돼. 빛이 갔어. 굴절 일부 반사. 문제 없죠? 굴절 일부 반사. 입사각 굴절각. 1이니까 1.5니까 각이 이게 크고 이게 작게 나오는 게 맞겠죠? 반사는 너너가 똑같아. 각을 점점 크게 줘. 크게. 그러다가 어떤 각이 되면 봐요. 이 각보다 커야 되는데 하필 경계면을 따라가 버리죠. 굴절각이 90도 직각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 입사각이죠. 이게 입사각을 점점 크게 했더니 어느 순간에 경계면을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이거보다 입사각을 더 크게 했더니 이제 굴절 없고 일부 반사가 아니라 빛이 전부 다 반사해버렸죠. 자, 보다시피 전부 다 반사, 전반사 현상이라고 그림을 내가 그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겠죠. 이제 그림을 잘 봐주셔야 돼. 그림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반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반사라고 하는 것이 요게 요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봐요. 1에서 1점으로 빛을 보내봐요. 공기에서 유리로 어떻게 보내도 전반사가 아니라 일부 반사밖에 안 나왔죠. 자, 그런데 거꾸로 1.5에서 1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또는 빛의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로 빛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일부 반사 그러다가 어떤 각보다 입사각이 크니까 전부 다 반사, 전반사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각인 이 각의 이름을 좀 붙여야겠네. 어떤 각보다, 즉 굴절된 빛이 매질의 경계면을 따라가 또는 굴절각이 몇 도? 90도일 때 입사각. 얘를 우리는 어느 한계에 도달한 각 임계각이라고 이름 붙여요. 임계각. 임계각. 영어로는 크리티컬 앵글, 그래서 세타 C 이렇게 적기도 해요. 임계각. 어떤 각이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어떤 각이 임계각이라고 그랬죠?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커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지금 전반사가 일어날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적어볼까요? 전반사가 일어날 두 가지 조건. 아무 때나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반사가 일어날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 이걸 뭐라고 할까요? n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이 갈 때. n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또는 빛의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돼? 굴절률이 1.5에서 1로 갈 때. 이런 경우요. 또는 이렇게도 말하죠.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전반사가 일어날 두 번째 조건. 지금 1.5에서 1로 갔는데 너는 돼야 안 돼? 까만색 너는 안 되죠. 각이 이렇게 가도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보다 커야 돼?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입사각이
입사각이 뭐보다 클까? 임계각보다 커야 돼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지켜주셔야 돼. 이게 아니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두 가지 다를 동시에 만족할 때 전반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아주 천천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어. 간단하게 결과만 잡는 건 쉽지만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전반사 두 가지 조건. 느낌으로 와줘야 돼. 그러면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절대 안 돼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전반사 가능하죠.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임계각이 얼마인 줄 알아야죠. 이거보다 큰 각으로 입사했을 때만 전반사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능한 얘기야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임계각에 관한 얘기를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이제 문제는 임계각이 임계각. 자, 임계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임계각의 말뜻. 이것도 중요합니다. 임계각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임계각은 보시다시피 굴절각이 몇 도예요 지금? 90도일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그러죠. 90도일 때 입사각. 됐나요? 자,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일 때, 여기 굴절각이 몇 도예요 지금? 90도일 때 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중요합니다.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이에요. 요 각을 임계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느 한계에 도달한 각. 이거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경계에 도달한 각, 이렇게 이것을 한자로 임계각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느낌이 왔죠? 이제 임계각까지. 자, 요즘 이제 임계각을 구하는 방법을 봅니다. 자, 무조건 임계각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할 것이냐, 나는. 무조건요, 문제에서 임계각을 구하라 또는 임계각에 관한 무슨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나는 그림을 그려서 볼 거야. 임계각.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했죠? 자, 임계각이 나와서 어디서 어디로 갔을 때 막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굴절률이 1인 곳에서 1.5로 갔을 때 임계각 존재합니까? 안 되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입사각이 없어 이때는. 그러면 거꾸로 1.5에서 1로 빛이 간다. 그러면 굴절률이 1.5에서 1로 가니까 이때는 임계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계각을 말할 때는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갈 때만 임계각 문제가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간다. 자, 이때 임계각이 몇 도니? 라고 물어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줘야죠. 허를 찌릅니다. 열심히 임계각 공식도 외우고 막 했어. 열심히 임계각을 따져봤어. 그럼 뭐 하냐고. 열심히 임계각을 연습했어. 근데 임계각이 존재하지 않는데 임계각을 따지고 있는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잘 잡아야 돼. 항상 임계각을 말할 때 전반사에서 나오는 전반사
임계각을 말할 때는 항상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갈 때, 이때만. 만약에 1점에서 1로 갔다 임계각을 구하라? 그럼 얘는 구할 가치가 있죠. 이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갈 때 1에서 1점으로 갈 때 임계각 구하라? 구하지도 마.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니까. 아주 허를 찌릅니다. 그래서 임계각을 열심히 계산하면 안 돼. 일단 처음 조건을 잘 잡아주셔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임계각을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일단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방향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방향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우리 했던 대로 해볼게요. 만약에 2라고 1.5라고 할게요. 그럼 1에서 1.5로 가면 안 되죠. 근데 1.5에서 1로 갈 때 방향 맞죠? 이제 임계각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임계각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게 몇 도예요 지금? 90도. 이때 요 각, 요 세타가 임계각이 되는 거죠.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쉽습니다. 물론 순서를 바꿔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조건이 맞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각을 어떻게 구하냐? 요 각을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문자로 할게요. 문자 먼저. 너가 N1이고 너가 N2예요. 이 숫자는 임의의 숫자를 지금 한번 넣어본 거죠. 그러니까 N2에서 N1으로 갔는데 N2의 굴절률이 큰 경우만 가능하죠. 이게 굴절률이 크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스넬의 굴절 법칙을 적기만 하면 돼요. N1 곱하기 사인 90도는 N2 곱하기 사인 세타 C 이렇게. 자, 보다시피 사인 90이 얼마인가요? 사인 90? 사인 90이 얼마죠? 1. 1이죠. 사인 90은 너는 1이에요. 그러면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C 임계각의 사인 값은 N2분의 N1.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공식을 외워야 되나? 일단 스넬의 굴절 법칙을 적을 수만 있으면 되죠? 이게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1이면 N2분의 1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식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임계각 하면 이 그림을 그리고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 하시면 돼요. 자, 조건 뭐라고요? 임계각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죠. 만약에 파악을 하지 않고 하면 아주 큰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여기서 보면 N1이 N2보다 커버리면 이게 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1보다 큰 값이 나오죠.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어차피 1이에요. 1보다 큰 값 나오면 안 돼요. 되겠나요? 1보다 큰 값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림을 이렇게 안 그려도 괜찮고 다르게 그려도 괜찮아요. 자, 조건이 있어요. 항상 조건을 잘 잡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볼까요? N1에서 N2로 간다. 근데 굴절률이 N1, N2, N1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 조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굴절률이 N1이 크다. 그럼 굴절률이 N1에서 N2로 갈 때 임계각을 구하라 그러죠. N1에서 N2로 간다고요? 그냥 대충 그려. 근데 임계각이 뭐라고요? 경계면을 따라가야죠. 그러면 요 각이 세타 C고 요 각은 직각 90도가 되죠. 임계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죠.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적어요. 똑같이 N1 사인 세타 C는 N2 사인 90이죠. 사인 90은 어차피 1이죠. 그러면
사인 세타 C는 N1분의 N2. 뭐야, 위에 C가 다르네? 당연히 다르죠. 다르죠. 왜? N1, N2가 바뀌었으니까. 함부로 공식을 암기하면 나중에 순서 바뀌거나 그러면 되게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계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가야 돼.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임계각이니까 입사각 세타 C라고 잡고 굴절각을 90도라고 잡으면 돼. 자, 계속 강조하죠. 각은 법선 기준 좌우로 따지는 거죠. 법선 기준 각이니까 입사각 굴절각이죠. 그리고 N1 사인 세타 1 N2 사인 세타 2 적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값을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임계각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계각 구하는 방법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꼭 그림을 그립시다.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가면서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이 임계각이니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스넬의 굴절 법칙을 적어.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임계각을 계산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임계각을 계산하는데 계산기를 쓸 수밖에 없어. 실제 상황은. 계산기를 안 쓰고 계산하는 경우는 특수각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특수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기껏해야 특수각이니까 30도, 60도, 45도에 관련된 것밖에 없다는 거죠. 되겠나요? 그래서 결국에 사인 세타 값이 얼마라고 나왔죠? 이 값이 특수각. 자, 특수각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뭘 알고 있죠? 사인 30은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사인 30도 되나요? 사인 30도 왜 코사인이야 갑자기. 사인 30도 또 사인 60도 얼마죠? 다시 여기다 적지 말고 좀 넓은 데 다시 적어. 다시 사인 30도는 2분의 1 맞죠? 사인 30도.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맞아요?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값을 다 알고 있으니까 살짝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굴절률이 자,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굴절률이 자, 루트 2인 매질에서 굴절률 루트 2예요. 진공으로 굴절률 1.2 매질에서 1인 진공으로 공기로 굴절률이 1인 그냥 빼버리고 공기로 PC 진행할 때
진행한다. 자, 굴절률이 루트 2에서 공기는 굴절률 얼마로 잡죠? 그냥 1로 잡으면 되겠죠? 빛이 진행한다. 됐죠? 자, 루트 2에서 1로 갑니다. 전반사 가능합니까? 느낌. 전반사 가능하죠. 루트 2에서 1로 가니까.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자, 이때 임계각을 구하라. 요 문제예요. 임계각을 구해보자. 뭐 그림을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 굴절률이 루트 2에서 1로 갑니다. 빛이 진행을 하죠. 루트 2에서 1로 빛이 진행합니다. 루트 2에서 가니까 이렇게 입사하고 임계각 구하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90도 맞죠? 그래서 이 각이 얼마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 각이 얼마니? 자,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굴절률이 루트 2에서 1인 매질로 전반사 임계각을 구하라. 그런데 조건이 됐어. 그러면 적어봅니다. 그림을 그려주면 아주 아름다워. 자, 루트 2 사인 세타 C는 1 사인 90도죠. 너는 얼마야? 어차피 1이죠. 자, 여기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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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인 임계각은 넘어가니까 루트 2분의 1. 여기까지 나왔죠. 자, 특수각 맞아요. 루트 2분의 1. 그럼 세타는 몇 도예요? 세타는 당연히 몇 도? 몇 도? 45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임계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연습이니까 꼭 그림과 함께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림과 함께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굴절률이 2인 매질에서 어디로? 공기 굴절률 얼마? 1로 빛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빛이 진행을 합니다. 굴절률이 2인 매질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합니다. 자, 이때 임계각을 구하라. 임계각은 몇 도가 되겠니? 이걸 구하라는 거죠. 자, 요 문제가 이번 주 과제입니다. 자, 문제를 적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 아까 금방 문제 풀어봤죠? 그림 그리고 식을 적고 그 다음에 답을 달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요게 이번 주 문제 과제예요. 어렵지 않죠? 쭉 연습을 했으니까 요 한 문제 정도는 금방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다 임계각 그림을 그려주고 식을 스네일 굴절법식 한번 적어보고 답을 찾아보시면 돼요. 당연히 특수각인 경우에 해당하겠죠. 특수각 아니면 계산기를 써야 되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계산기 쓰는 문제는 아직 연습을 안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임계각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굴절률이 1.5인 곳에서 1로 이게 대충 누구예요? 유리죠. 유리에서 공기로 또 굴절률이 1.33에서 1로 대충 너는 누구예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뭐 이럴 때가 나오죠. 그래서 약 따져보면 임계각이 약 너는 이게 한 세타씩 한 42도? 한 42도쯤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어, 얘는 아주 특별하죠. 보통 그러니까 약 42도 정도에서 임계각이 형성이 되니까 입사각이 42도가 넘어가 버리면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에서 공기로 가면 이게 약 1.33 정도 나오는데 얘는 세타 값이 약 얘는 한 48.8도 약 한 49도쯤 돼요. 그러니까 49도 이상이 돼버리면 49도 이상이 돼버리면 전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되겠나요? 그래서 요 값은 계산기를 사용해서 나온 값이에요. 사인 1.5분의 1 또는 사인 1.33분의 1 값을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여기서 가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고 저렇게 그려도 막 되니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1.5에서 1로 가요. 1.5에서 1로 가면 이렇게 임계각이 나오겠죠? 1.5에서 1로 가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90도. 그래서 요 각이 42도쯤 된다는 거고 이렇게 또 똑같이 1.33에서 1로 가는 거죠. 1.33에서 1로 갈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약 이 값이 한 49도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임계각 그림이죠. 자, 문제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는 유리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다루기 위해서 유리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사 응용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전반사 그림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직각 이등변삼각형 유리. 너 몇 도예요? 45도. 너 몇 도예요? 45도. 당연히 45도가 되겠죠.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45도 45도예요. 자, 유리는 임계각이 얼마라고요? 42도죠. 자, 빛이 갑니다. 빛이 이렇게 가요. 수직으로 갔어요. 수직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간 거죠? 수직으로 가면 그냥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유리에서 공기로 가죠? 법선 잡아서 보니까 몇 도예요? 45도. 자, 45도가 됐죠. 자, 그러면 전반사 가능합니까? 42도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크니까 전반사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근데 반사니까 이 각도 몇 도예요? 45도. 이 각도 몇 도예요? 45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냥 쭉 나와야죠. 이 각은 몇 도가 돼? 90도가 되겠죠. 빛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죠? 직각 프리즘이죠. 이게 직각 프리즘 됐죠? 자, 그림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유리 그림. 이런 그림도 가능해요. 이게 90도야. 맞나? 90도? 이렇게 90도. 유리. 그럼 너는 45도, 45도. 자, 빛이 갑니다. 이렇게 가봐요. 90도. 자, 각을 법선을 잡았죠? 45도. 요각 45도네. 그럼 다시 넌 어떻게 돼야 돼요? 90도. 45도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와야 돼. 너가 45도. 너도 45도. 너도 45도. 그리고 법선을 또 잡았어, 이렇게. 너도 45도.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너도 45도. 너도 45도. 그럼 너는 90도. 자, 빛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죠. 이렇게 온 빛이 착착 이쪽으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런 프리즘, 이건 직각 프리즘 두 개죠. 두 개 다 직각인데 이렇게 들어올 때 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리고 이렇게 그린 거죠. 직각 프리즘 이런 데서 전반사를 사용합니다.
공기 유리 안 되죠. 유리 공기만 되죠. 공기 유리 안 되고 유리에서 공기로 가면서 42도 임계각이 42도가 넘어가면 전반사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7주차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